8살 순자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여자애가 무슨 공부냐 집안일이나 거들어라.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60살 순자는 평생 장사로 살아왔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그녀의 삶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할머니도 대학 갈 수 있어요. 50년 묻어뒀던 꿈이 단 한마디에 깨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0살의 꿈을 다시 꺼내든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공부 못한 서러움, 손녀의 한마디로 용기를 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포항 바닷가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트럭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쇳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추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60살이 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장터의 형광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박스를 펼쳐놓고 채소를 진열했어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다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게 20살 때부터였나 아니면 30살 무렵이었나?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5시가 되자 장터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고춧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죠. 야, 순자야. 오늘은 상추가 싱싱하네. 정자가 옆 좌판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65살인 정자는 순자보다 5살 많았어요. 그럼요. 어제 저녁에 딴 거라니까요. 언니는 오늘 생선 많이 가져왔네요. 바다가 잔잔해서 고등어가 많이 잡혔대. 그나저나 넌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허리 안 아파? 정자의 말에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허리야 매일 아프죠.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게 삶인걸요. 8시쯤 되자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장에 나왔지. 너는 출근 안 해? 곧 가려고요.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그럼 멀쩡하지. 걱정 말고 너나 일 잘해. 짧은 통화였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거든요. 47살 아들도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며 값을 깎았죠. 순자는 능숙하게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이 일을 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3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저녁 6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장터에 하나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순자는 남은 채소를 정리하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죠. 내일도 아마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나이 먹으니까 이상한 생각만 드네.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트럭에 짐을 싣기 시작했어요.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저녁 7시 반 순자는 집 문을 열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현관등 아래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 지은이었죠. 할머니. 21살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지은아. 언제 왔어? 밥은 먹었고? 아까 왔어요. 할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지은은 순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알록달록한 전단지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생교육관 홍보 자료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여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있대요. 우리 할머니도 대학 갈 수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전단지를 내려다봤어요. 60살 이상 어르신 우대, 학력 무관, 무료 입학 상담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무슨 대학을 가. 나이가 벌써 60인데. 순자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하게 굳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거든요. 왜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은 할머니들도 많이 공부하신대요.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지은이 전단지를 가리켰습니다. 흰 머리 어르신들이 교복 입은 학생들처럼 강의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순자는 전단지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할머니, 공부하고 싶으셨던 적 없어요? 지은의 질문에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8살 때였습니다. 동네 언니 오빠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걸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기억. 아버지가 말했죠. 여자애가 무슨 공부냐고. 집안일이나 거들라고. 순자는 그날 마당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몰래요. 그건 옛날 일이야.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순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졸업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졸업할 때 할머니도 뭔가 시작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할머니.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21살 지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학교라니. 글자도 겨우 읽는데. 천천히 배우면 되죠. 할머니는 뭐든지 잘하시잖아요. 지은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모집 요강이었어요. 입학 설명회가 2주일 후에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학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 대학에 간다니. 할머니, 일단 설명회만 가보세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지은이 조르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저 구경만 하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거든요. 그건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50년 넘게 묻어두었던 감정이었어요. 순자는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가슴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설렘이 꿈틀거렸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전단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장에 나갈 때도 설거지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평생교육관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지은이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좀 알아봐 줬는데.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47살 아들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제 사정도 안 좋은데. 아니야, 무료래. 그냥 구경만 하려고. 에이, 엄마.
나이 드셨는데 무슨 공부를. 몸이나 챙기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놨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튿날 장터에서 정자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요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순자는 망설이다가 평생 교육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대학을 간다고? 야, 정신 차려. 우리 나이에 무슨 공부야? 옆에서 생선 파는 영숙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 시간에 몸이나 쉬지. 허리 아프다며?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순자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속이 쓰렸죠. 오후 3시 순자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요즘 무릎이 더 아팠거든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 공부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봐. 내 며느리도 그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했어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버스가 오지 않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평생교육관이 저 멀리 보였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죠. 어디 가세요? 버스 기사 철수가 차에서 내려 물었습니다. 63살인 철수는 작년에 반은퇴를 했어요. 일주일에 사흘만 운전을 했죠. 그냥 집에 가려고요. 아까부터 계속 저 건물 보시던데요. 평생교육관 말이에요. 순자는 놀라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철수가 씩 웃었어요. 저도 작년에 거기 가볼까 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나이 먹고 공부한다고. 철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철수가 버스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버스가 떠났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평생교육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카락, 굽은 허리.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교통비는 어떡하지? 몸이 아프면 어쩌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은이었어요. 할머니, 설명회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같이 가요. 순자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순자는 평생교육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할머니, 들어가요. 큰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설명회는 2층 강당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강당 문을 여는 순간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거든요. 30명쯤 됐을까요? 대부분 순자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 위에 큰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2시 10분, 불이 어두워지고 한 여자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순자도 조심스럽게 손뼉을 쳤어요. 오늘 강연 제목은 인생 2막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막은 어떠셨나요? 교수의 질문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삶을 떠올렸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결혼, 아이 키우기, 남편 먼저 보내기, 혼자 생계 꾸리기,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 두 번째 막을 열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72살 할머니가 나왔어요. 작년에 평생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실수할까봐, 웃음거리 될까봐. 근데 시작하니까 달랐어요.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거든요. 영상 속 할머니가 친구들과 웃으며 공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 컴퓨터 앞에 앉은 모습, 수료증 받는 모습. 순자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영상은 68살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 막노동만 했어요. 글은 겨우 읽을 줄 알았고, 근데 여기서 3년 공부하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학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수업은 천천히 진행되고 선생님들이 1대1로 도와드립니다. 직원이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입학 안내서였어요. 무료 교육, 교통비 지원, 교재 무상 제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료를 꼭 쥐었어요. 손이 또 떨렸습니다.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순자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거든요.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50년 넘게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어때요? 해보실래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해보고 싶어요. 설명회 다음 날 저녁, 순자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입학 신청서를 앞에 펼쳐놓고요. 민수야, 엄마 결정했어. 평생교육과정 신청하려고. 전화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만하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엄마는 안 돼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예순에 학교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신청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장터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순자가 채소를 펼치는데 정자가 다가왔어요. 야, 순자야. 내가 대학 간다며? 소문 다 났더라.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쑥덕거리고 있었어요. 애인 예순의 무슨 대학? 몸이나 축낼라. 정자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순자야, 나도 내 마음은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장사는 어떡하고? 옆에서 영숙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수입 줄면 생활비는 어떡할 건데? 상인들의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장사를 줄이면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도 빠듯한데. 그리고 몸이 버텨줄까? 무릎도 아픈데 학교까지 오가려면 힘들 거예요. 사람들 눈치도 보일 테고, 아들은 창피해할 거고.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에 나가려고 짐을 싸는데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어제 통화 못 받으셨죠? 제가 왔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였어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8살 순자가 담장 너머로 학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사진 기억나세요? 외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대요. 순자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 그때 못한 거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가, 아빠는 제가 설득할게요.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 사세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나를 위해 살아볼래요? 지은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맞아요. 지금까지 남편 위에, 아들 위에, 손녀 위에 살았어요. 이제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순자는 신청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순자라고 60년 묵은 이름을 새로운 시작을 위해 3월 2일 아침 8시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회색 재킷을 입었어요. 3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다른 옷이 없었거든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입학식 날이었죠. 9시 30분 평생교육관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신입생 패키지를 나눠줬어요. 파란색 파일과 학생증, 교재 2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학생증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앞쪽에 무대가 있었고 양쪽 벽에는 대형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입생들이 3, 4, 5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순자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순자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65쯤 돼 보이는 여자가 앉았어요. 처음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요. 떨리네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름은 영이었어요. 10시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들이 무대에 올랐고 학장이 축사를 했어요. 순자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출석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으로 체크합니다. 매 수업 전에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QR코드가 뭐죠? 영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과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고요. 도서관 이용법은 따로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말들이 너무 빨랐습니다. 순자는 메모를 하려 했지만 손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을 찾아 복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표지판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었거든요.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았어요. 복도로 돌아오는데 젊은 학생 둘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봐. 우리 할머니보다 더 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진짜? 여기 공부하러 오신 거래.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구나. 강의실로 돌아가는데 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68쯤 돼 보였어요. 어르신, 길 찾기 어려우시죠? 저도 아까 한참 헤맸어요.
네, 그러게요. 제 이름은 기철입니다. 같이 다니실래요? 기철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순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1시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어요. 교수가 교재를 펼치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어요. 글자들이 빽빽했습니다. 읽을 수는 있었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오늘은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학생들이 하나씩 일어나 말했습니다. 순자의 차례가 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죠. 저는 순자입니다. 60살이고요. 평생 농사짓고 장사했습니다. 공부는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뿌듯하기도 했거든요. 드디어 시작했어요. 60년 만에 학생이 됐습니다. 입학 일주일 후 순자는 버스 안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내릴 정류장을 놓쳤거든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순자는 앞뒤로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서 내려야 할까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운전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였어요. 63살 철수는 오늘도 버스를 몰고 있었죠. 평생교육관인데 지나쳤나 봐요. 아, 2 정거장 전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길에 내려드릴게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다 내리고 나자 철수가 차를 세웠어요. 어르신, 앞으로 오세요. 같이 가시죠. 순자는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철수가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요즘 학교 어때요? 적응되시나요? 어렵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작년에 거기 가볼까 했거든요. 순자는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철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신청은 안 했어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버스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철수가 핸들을 잡은 채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공부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갔죠. 16살부터 일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들었어요. 평생 그게 한이었어요. 남들은 다 배우는데 나만 못 배웠다는 게 작년에 반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보려고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뭐 하나 싶었어요. 근데 어르신 보니까 후회되네요. 버스가 평생교육관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내리려다가 멈칫했어요. 철수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같이 하시죠.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그냥 어르신이나 응원할게요. 순자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철수 마음이 이해됐거든요. 사흘 후 순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철수가 쉬는 날이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철수가 보온병을 꺼냈어요. 차 한 잔 하실래요? 제가 끓여왔어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순자는 철수를 물끄러미 봤어요. 철수 씨,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섭고요. 그런데도 하시잖아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업 들으면서 느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70이 넘으신 분도 있어요. 정말요? 네. 그분들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철수가 보온병을 돌려 막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르신, 수업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저도 모르는 게 많지만 컴퓨터는 좀 다뤄요. 버스 배차 시스템 때문에 배웠거든요. 필요하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순자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철수 씨도 같이 배우시죠. 제가 교재 빌려드릴게요. 철수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4월 중순 컴퓨터 실습실에서 순자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 화살표가 이리저리 튀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움직이세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젊은 조교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순자는 땀을 닦으며 다시 시도했어요.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옆자리 영희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게요.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았어요. 모두 처음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조별과제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영희, 기철과 한조가 됐어요. 과제는 지역 특산물 조사였습니다. 제가 자료 찾을게요. 도서관에서요. 기철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68살 기철은 글 읽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럼 전 사진 찍을게요. 시장 가서요. 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장은 익숙한 곳이었어요. 저는 컴퓨터로 정리할게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셋은 역할을 나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순자는 시장에서 특산물 사진을 20장 넘게 찍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이 떨렸지만 재미있었어요. 발표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항은 과메기가 유명합니다. 청어를 말린 건데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박수를 쳤어요. 잘했습니다. 사진도 생생하고 설명도 명확하네요.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5월 초 교수가 지역 경로당 봉사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였어요. 봉사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영희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가 뭐 잘해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토요일 오후 5명이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말벗이 되드렸어요. 순자는 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82살이라고 했어요. 요즘 공부하신다며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이라 힘들어요. 그래도 하시잖아요. 전 이제 늙어서 못해요.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구나. 60살은 늙은 게 아니구나. 5월 중순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교재를 소리내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철수가 컴퓨터로 정리한 요약본을 보내줬어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험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천천히 읽었어요. 아는 게 나왔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답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75점이었어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0년 만에 받는 첫 성적이었거든요. 순자 씨, 축하해요. 영희가 안아줬습니다. 기철도 박수를 쳤어요. 순자는 성적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5월 말 학과 소규모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순자는 평생학습의 의미라는 주제로 짧은 글을 썼어요.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평생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우고 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울컥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6월 초 첫 학기 말 발표회가 끝난 이튿날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강의실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학생들이 순자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여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동기들이 모두 일어나 있었습니다. 순자 씨, 축하해요. 영희가 앞으로 달려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얼떨떨했어요. 이게 무슨? 어제 발표 영상이 학교 누리집에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벌써 1000번이 넘었대요. 기철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댓글도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응원의 말들이었죠.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전 11시 교수실로 호출이 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학장과 교수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긴장해서 허리를 굽혔어요. 순자 씨, 앉으세요. 어제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학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학장을 쳐다봤습니다. 신문이라니요. 평생학습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괜찮으시겠어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신문에 나오면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아들도 장터 사람들도.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기자가 평생교육관을 찾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기자였어요. 카메라를 든 남자도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일보 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자는 손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올해 3월부터요. 3개월 됐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힘들었죠. 처음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시작하셨어요? 순자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왜 시작했을까요? 손녀의 한마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묻어뒀던 꿈 때문이었을까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요.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기자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다른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자는 교재를 들고 활짝 웃었어요.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사흘 후 신문이 나왔습니다. 일면에 순자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예순에 시작한 평생학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자는 신문을 펼쳐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일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할머니, 신문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자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야 확신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해냈어요. 6월 중순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저 또 떨어졌어요. 뭐가? 면접이요. 이번이 8번째예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공부하시는데 저는 취업도 못하고 제가 한심해요. 지은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한테 힘이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짐만 되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틀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구조조정이래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쩔쩔맸습니다.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당분간 생활비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30만 원씩 보내줬거든요. 이제 그것도 끊기는 거예요. 학교 다니느라 장사를 줄였는데 어떡하죠? 그날 밤 순자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가 80만 원이었어요. 다음 달 관리비도 빠듯했습니다. 순자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6월 말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젊은 학생 둘이 킥킥거렸어요. 신문 나온 그 할머니네. SNS 봤어? 댓글 완전 웃겨.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는 걸까요? 영희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순자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예순의 공부해서 뭐해요? 돈 낭비.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없는데 세금으로 공짜 교육받으면서 순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보다 2배나 많았어요. 순자는 새벽 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눈이 침침했어요. 글자가 겹쳐 보였죠. 다음날 장에 나가려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4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무릎도 더 아팠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교재를 펼쳐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 가족들은 힘든데 나만 공부하고 있어. 돈도 없는데. 사람들은 비웃는데.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야. 순자는 교재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이었어요. 기철이었어요. 철수였어요. 모두 무시했습니다. 오후 4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순자 씨, 저예요, 영희.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와 기철이 서 있었어요. 왜 학교 안 왔어요? 걱정했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만두려고요. 뭐라고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슴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영희와 기철이 돌아간 후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누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1시간 후 철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바닥에 쓰러진 순자가 보였습니다. 순자 씨, 철수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오후 5시 순자는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천장에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옆에서 기계 소리가 삐삐 울렸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제가 왜 여기? 급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심장에도 경미한 이상이 있고요. 순자는 멍하니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요즘 무리하신 거 있으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부, 장사, 걱정. 모든 게 무리였어요. 이틀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순자는 하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몸도 마음도 다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민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제 탓이에요. 제가 돈을 못 들여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 아니야. 엄마, 이제 학교 그만두세요.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담당 교수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교수님, 걱정돼서 왔어요. 몸은 좀 어때요?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순자 씨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교수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무리하셨다고.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학기 휴학하는 게 어때요? 몸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휴학이요? 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교수가 나간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밝았어요. 하지만 순자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휴학? 그게 포기와 뭐가 다를까요? 한 학기 쉬면 다시 돌아갈 용기가 있을까요? 오후 3시 지은이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때문이죠? 아니야. 제가 할머니한테 공부하라고 해서, 제가 힘들다고 전화해서.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무너져 있었거든요. 밤 11시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혼자 누워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가족들만 걱정시키고 내 몸만 망치고 공부가 뭐라고 늙은이가 무슨 공부를 다 소용없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둘째 날 새벽 4시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병실이 어두웠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5살 때 결혼했었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32살에 민수를 낳았어요. 남편이 아기를 안고 웃던 모습이 선했습니다. 그때 순자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꾸리기에 바빴거든요. 꿈은 서랍 깊이 넣어뒀습니다. 48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순자는 혼자가 됐습니다. 그 후 12년을 혼자 버텼어요. 장사하고 민수 뒷바라지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시작했잖아요. 포기했던 꿈을 60년 만에요. 왜 포기하려고 할까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멈춰야 할까요? 아침 9시 영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 씨, 아침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영희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입학하기 전에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나? 근데 순자 씨 보면서 용기 냈거든요. 순자는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는 저한테 희망이에요. 그만두면 안 돼요. 영희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11시 기철과 철수가 함께 왔습니다. 기철이 책 한 권을 내밀었어요. 이거 같이 읽으려고 샀어요. 퇴원하면 같이 공부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신청했어요. 다음 학기에 입학해요. 정말요? 순자 씨 보고 용기 냈어요. 저도 해보려고요.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 교수가 학생 5명과 함께 왔습니다. 병실이 좁았어요. 한 학생이 꽃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빨리 나으세요. 수업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교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 휴학 신청서예요. 지금 결정 안 해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과제는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제출 기한 연장해 드릴게요. 몸 나으면 천천히 하세요. 학생 하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희가 수업 내용 필기했어요. 퇴원하시면 드릴게요.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지은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할머니, 저 면접 봤어요. 이번엔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 할머니가 포기 안 하는데 저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요. 제가 도와줄게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너머에 내일의 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휴학 신청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쉬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결국 순자는 한 학기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름 3달 동안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씩 걸었어요. 밤 11시 전에는 꼭 잠들었습니다. 장사는 주 4흘로 줄였어요. 몸이 먼저였거든요. 8월 말 순자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무릎도 덜 아팠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9월 2일 복학 첫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어요. 영희와 기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요. 옆자리에 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첫 수업을 시작한 철수였습니다. 같이 공부해요. 철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교수가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과제는 다른 학생들보다 일주일 늦게 내도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했어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바로바로 물어봤어요. 영희한테, 기철한테, 철수한테. 셋째 주 수요일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순자, 영희, 기철, 철수 4명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도서관에서 모였습니다.
서로 가르쳐주고 질문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함께하니 쉬웠습니다. 혼자 끙끙대던 문제가 금방 풀렸어요. 10월 초 평생교육관에서 순자에게 제안이 왔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평생학습 특강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요? 네. 순자 씨 경험을 나누고 싶대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격려했어요. 용기 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10월 15일 오후 2시 주민센터 강당이었습니다. 40명쯤 모였어요. 대부분 순자 또래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예순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실패할까봐, 비웃음 받을까봐. 실제로 힘들었고요. 병원에도 입원했어요.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았던 것만이 아니라 힘들었던 것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기로 했거든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뭉클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 다음 날 장터에서 정자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어제 강연 봤어. 대단하더라. 정말요? 응. 너 보니까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 옆에서 영숙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도 늙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순자 보니까 달라 보이더라.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다들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예전에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저녁에 철수가 전화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첫 시험 봤어요. 떨렸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잘했네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용기 줘서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었으니까요. 2026년 2월 20일 봄비가 내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은의 대학 졸업식이 오전 10시, 순자의 평생교육 수료식이 오후 2시였거든요. 새벽 6시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새로 산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1년 전 아들 민수가 취직 축하로 사준 옷이었습니다. 민수는 석 달 전에 새 직장을 구했어요. 거울 앞에 선 순자는 떨렸습니다. 7시 지은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어제 연락 왔어요. 정말? 축하해. 지은은 2달 전 면접 본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12번째 도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둘 다 졸업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근거렸어요. 8시 민수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지만 도로가 막혔습니다. 엄마, 사고가 났나 봐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순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은 졸업식에 늦으면 안 되는데. 민수야, 괜찮아. 천천히 가자. 마음은 급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9시 40분 겨우 대학에 도착했습니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순자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 위에 졸업생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 보였습니다. 학사모를 쓴 모습이 당당했어요. 11시 지은이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졸업식이 끝나고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축하해, 지은아. 이제 할머니 차례예요. 가야죠. 시계를 보니 12시 30분이었습니다. 평생교육관까지 30분 거리였어요. 민수야, 빨리 가자. 차 안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떨리시죠? 응, 많이. 저도 아까 떨렸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할머니도 잘하실 거예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시 45분 평생교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영희와 기철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 씨, 빨리요. 강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철수가 자리를 맡아놨어요. 여기요. 순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결과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수료중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단호했어요. 1년 4개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쓰러지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교수가 수료증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받았어요. 종이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니, 손이 떨리는 거였어요. 축하합니다, 순자 씨.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 아래서 지은이 환호했어요. 민수가 박수쳤습니다. 영희, 기철, 철수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장터 사람들도 와 있었습니다. 정자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6시 포항 바닷가였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순자와 지은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시죠? 아니야. 오늘은 안 피곤해.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방에서 수료증을 꺼냈어요. 지은도 졸업장을 꺼냈습니다. 두 증서를 나란히 놓았어요. 바람에 종이가 살랑거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해냈어요. 그러게. 믿기지가 않네. 순자는 수료증을 쓰다듬었습니다. 1년 4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61살인 지금 학생이었던 자신을. 할머니, 다음엔 뭐 하실 거예요? 지은의 질문에 순자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어요. 글쎄,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에이, 할머니는 또 뭔가 하실 거잖아요. 지은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웃었어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제 샀던 거였어요. 사실 생각해둔 게 있어. 글쓰기 강좌. 정말요? 응. 내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어. 힘들었던 것도, 기뻤던 것도. 순자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가 하였어요.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채워질 거예요. 할머니 책 나오면 제가 첫 번째 독자 할게요. 그래줘. 너는 어때? 회사 언제 들어가? 다음 달 2일이요. 떨리지만 설레요. 지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 보면서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순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도 나한테 용기를 줬어. 내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지은아, 있잖아. 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증명하셨잖아요. 순자는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1년 4개월 전 이 바닷가에서 장터로 갔었죠. 그때는 매일이 똑같았어요. 반복되는 일상, 꿈 없는 하루.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어요. 배울 게 많았고 해볼 게 많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순자와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요. 응, 가자. 걸어가는 순자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등이 예전보다 펴져 있었어요. 손에 든 수료증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꼭 쥐고 있었어요. 벤치 옆에 커피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계속 밀려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예순에 시작했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었어요. 순자도 그런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게 순자의 다음 꿈이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꿈도 들려주세요.